이제 월스트리트 펌들은 지들이 이제 계속 돈을 벌려고 이 CDO 마켓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결국 이 발행을 통해서 발생된 그 돈들이 또 금융기관 또 대출자까지 또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사더라도 절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을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받아서 계속 집을 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집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니까 집값도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또 은행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계속 대출해줘도 되겠다. 대출해줬다가 얘가 못 갚으면은 그럼 우리 집 팔아서 원금 회복하면 되지. 이제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발생되게 되면서 이제 버블이랑 리스크가 엄청나게 축적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요런 이 CDO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 관련된 파티들한테 엄청나게 큰 이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유동화에서 팔 게 떨어지니까 얘들이 계속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뭘 하냐. 기존에 발행됐던 CDO들을 모아가지고 걔네로 풀을 구성해서 그거를 또 다른 CDO를 만들어냅니다. 이 새로운 CDO 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부분 다 메zzanine 트렌치를 모아서 했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그 investment grade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mezzanine trench는 못 건드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이 mezzanine trench들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일단 mezzanine trench의 공급이 많았고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싸집니다. 그렇죠. 가격이 싸지죠. 가격이 싸진다는 거는 곧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유동화 회사 입장에서도 얘네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똑같이 구조화해서 또 트리플 A 찍어내고 이러면은 나는 이 메zzanine 트렌치에서 되게 높은 수익률을 받는데 내가 새롭게 찍어낸 CDO는 이 첫 번째 CDO랑 그냥 비슷한 수익률을 줍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메zzanine 트렌치가 사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CDO들을 모아서 새롭게 발행된 이런 CDO를 이 CDO 제곱, CDO squared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리플 A부터 뭐 싱글 B 그다음에 unrated까지 똑같은 트런치 구조를 지닙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리스크가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첫 번째 CDO도 이 subprime mortgage bond를 모아가지고 되게 위험도가 높은 자산만 모아서 CDO로 발행을 해낸 건데 그렇게 발행된 CDO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mezzanine trench만 또 모아가지고 발행을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senior mezzanine equity가 나뉘는 거예요. 이제 CDO squared를 만들 CDO도 돈이 나니까 이번엔 이제 또 CDO squared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또 유동화를 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리스크는 계속 더 늘어나게 되고 이제 월스트리트 펌들은 지들이 이제 계속 돈을 벌려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이 구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최초의 MBS에는 거기 뭐 대출이 1000개가 들어가 있다. 1000개 묶음에서 발생된 이 MBS들 또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또 유동화를 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몇 단계 건너가면은 아무도 이게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도 파악이 안 되고 이 기초 자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CDO를 사는 가장 큰 손이 아까 말했던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요 시니어 트런치밖에 못 건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신용 등급들은 누가 주냐? 신용 평가사들이 주겠죠. 뭐 로스도 잘 아시겠지만 뭐 S&P나 무디스나 피치 이런 애들이 주게 됩니다. 신용 등급을 부여를 하려면은 이거를 이제 신용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용 분석을 하는 거를 자동화된 그 컴퓨터 수학 모델에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서프라임 론이란 게 사실 굉장히 신흥 시장이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거의 존재를 하지 않다시피 했고 데이터 포인트가 얼마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샘플 데이터 포인트의 숫자가 적으면은 사실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 사람이 일일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여다봐도 몰라요. 신평사에 있는 그 애널리스트들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또 이게 이 서프라임 모기지 이쪽은 또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 신평사에서 이런 구조화 상품을 다루는 애널리스트들도 이쪽으로 이제 지식 레벨이 그렇게 올라오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성행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또 이게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이 살려면은 어쨌든 신용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발행을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이제 신용평가사한테 이거 우리 신용평가 해줘 이러는데 신용평가사는 사실 여러 개가 있기는 있지만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신용등급을 인정을 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S&P랑 무디스 딱 얘네 두 개밖에 없거든요. 뭐 일부의 경우에 피치까지 인정을 해주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인력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한정된 인력이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CDO를 다 신용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나도 모르겠다 대충 하자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한정된 샘플로 만든 진짜 의미도 없는 수학적 모델에 그냥 자동적으로 인풋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신용 등급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렇게 하기에도 이 발행량을 다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서로 순환 참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A라는 CDO는 S&P가 신용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무디스는 우린 지금 다른 걸로 바빠서 이 A라는 CDO를 우리가 도저히 신용평가를 할 여력이 안 돼. 근데 보니까 무디스가 뭐 특정 트렌치에 대해서 뭐 AAA, 뭐 AA, 싱글 A 등급을 줬네. 근데 이거 우리가 직접 한 거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한 단계만 깎아서 주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신용 등급이 사실 유명무실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투자자들도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한 등급을 무작정 믿으면 안 되고 자기네들도 자체적으로 실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도 안 하게 됩니다. 이유는 비슷해요. 발행되는 CDO가 너무 많고 구조도 너무 복잡하고, 근데도 뭐 어쨌든 신용평가사에서 AAA 주니까 안전하겠지. 근데 뭐 수익률은 국채보다 훨씬 더 주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그냥 계속 사 모으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이클이 계속 순환해서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 CDO 마켓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이 CDO 마켓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는 결국 이 발행을 통해서 발생된 그 돈들이 결국에는 또 금융기관, 또 대출자까지 또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사더라도 절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을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받아서 계속 집을 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집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니까 집값도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또 은행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계속 대출해줘도 되겠다. 대출해줬다가 얘가 못 갚으면은 그럼 우리 집 팔아서 원금 회복하면 되지. 이제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발생되게 되면서 이제 버블이랑 리스크가 엄청나게 축적이 된 겁니다. Mr. Miller, I'm sorry, quick question. From the time you guys started talking, Bear Stearns stock has fallen more than 38%. Boom! Jesus Christ. Employees of Lehman Brothers today as the Wall Street giant stock went to zero. The collapse of the venerable New York Bank. 그 다음에 이제 부도는 계속 나오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이 버블이 터지게 된 겁니다. 이 버블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 요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버블이 계속 커지는 시나리오. 그럼 또 더 발생할 테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터질 거를 그냥 더 규모만 산소호흡기 꼽고 그냥 생명 연장시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유일한 해결법은 그 버블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버블이 이제 좀 더 일찍 터졌더라면, 혹은 이런 CDO, 이런 유동화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실사를 해봤더라면은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이게 모두한테 있어서 다 윈윈 게임인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점점 경시하게 되고 그냥 계속 돈 버는 거에만 취해가지고 이게 버블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을 아는 상태로 이제 빅숏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젠가 쓰러뜨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로스가 얼마나 이해가 가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Hi, how are you? Okay, Mr. Bennett. What do we have? Let's see what you got. You smell that? What is that? What? What's that smell? A cologne? No. Opportunity. No. Money. Okay. I smell money. Okay. Chris. Damn it. Sorry. This is your basic mortgage bond. All right? The originals were simple. They were just thousands of AAA mortgages bundled together, guaranteed by the US government. The modern ones are different. They're private, and they're made up of layers of tranches. The highest level AAA is getting paid first. The lowest rated B is getting paid last, taking on defaults first. Now, obviously, if you're buying Bs, you can make more money, but they're a little risky. Sometimes they fail. Chris? Somewhere along the line, these Bs and double Bs went from a little risky to dog shit. Where's the trash? Behind you. I'm talking rock bottom FICO scores. No income verification. Adjustable rates, dog shit. The default rates are already up from 1% to 4%, fellas. And if they rise to 8%, and they will, a lot of these triple Bs are going to 0 too. And that, you're too close, is an opportunity. Okay, you're saying that at 8% the bonds fail and we are already at 4%? That's right. If they go to 8, it's Armageddon. Yeah, that's right. How come nobody's talking about this?
You're completely sure of the math. Look at him. That's my quant. You're what? My quantitative. My math specialist. Look at him. You notice anything different about him? Look at his face. That's pretty racist. Look at his eyes. I'll give you a hint. His name's Yang. He won a national math competition in China. He doesn't even speak English. Yeah, I'm sure of the math. Actually, my name's Jiang, and I do speak English. Jared likes to say I don't because he thinks it makes me seem more authentic. And I got second in that national math competition. So you're offering us a chance to short this pile of blocks? How? With something called a credit default swap. It's like insurance on the bond, and if it goes bust, you can make 10-to-1, even 20-to-1 return, and it's already slowly going bust. 10-to-1, 20-to-1? No way. And no one's paying attention. No one is paying attention because the banks are too busy getting paid obscene fees to sell these bonds. But wait, you are the bank. When you work for the bank, I bet your margins are pretty nice and fat. Let's not talk about my margins, by the way. Being nice and fat, that's a nice shirt. Do they make it for men? Aren't you the bank? I work for the bank. I don't think like a bank. Big bank, small bank, I like to make money. All right? Let me put it this way. I'm standing in front of a burning house, and I'm offering you fire insurance on it. A's, 0. B's, 0. Double B's, 0. Triple B's, 0. And then that happens. What is that? That's America's housing market. 다 이해됐는데 빅숏을 치려면 크레딧 CDS. 디폴트 수합을 하라. 네. 그게 어떻게 숏이 되는 그게 뭔지 그러니까 CDS란 게 쉽게 말하면 파산 위험에 대한 보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CDS라는 거는 보험사가 파는 거는 아니고 서로 상반된 뷰를 가진 두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스가 보기에는 부도가 안 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부도가 날 것 같아. 그럼 로스는 난 부도가 안 날 것 같으니까 여기 부도 날 것 같다고 이거 산다는 애가 있네? 그러면 이걸 팔고 나는 이제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나는 이거 보험료 조금 내고 내가 이거 나중에 부도 내면은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사는 거예요. 그게 CDS인데 이제 웃긴 게 non-agency MBS 이런 거 이제 모아갖고 유동화하던 가장 큰 주체들이 이제 월스트리트 펌들이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으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이 CDS를 또 팔았어요. 굉장히 웃긴 거죠. 사실 보면 어쨌든 같은 기업인데 한쪽에서는 이거 죽어라 찍어내서 돈 벌고 있으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은행에 또 다른 애들은 보고 이거 이럴 것 같으니까 CMS 팔아서 숏을 치고 이제 그 CDS란 거 이제 이해를 하시면 방금 쓴 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럼 이제 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CDO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버블이 터지고요. 네. 사라졌어요 다. 그렇죠.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인식도 안 좋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 알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봤듯이 이제 ABS에는 CDO 말고 이제 다른 유동화 상품들도 있잖아요. ABS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실 ABS라는 거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상품이거든요. 뭐 일단 MBS만 보자면 아까 저희 non-agency MBS랑 agency MBS 두 개 봤잖아요. non-agency MBS는 거의 사라졌지만 agency MBS는 금융위기 이후에 잠깐 축소되기는 했었지만 그 이후로 또 계속 커져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큰 규모가 되었고요. CDO가 사라진 대신에 그 자리에 이제 CLO라는 게 또 생겼어요. 이 CLO는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이라고 하거든요. CDO랑 사실 거의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기초 자산이 뭐냐, 그리고 금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 정도가 차이인데 그 기초 자산 같은 경우는 아까 CDO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뎃이라고 했잖아요. 이 CLO라는 애는 Leveraged Loan이라고 부르는 투기 등급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받은 대출 요걸로만 구성이 되는 애들을 CLO라고 합니다. 근데 이 leverage loan은 방금도 얘기를 했듯이 그 투기 등급의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담보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무담보로는 안 나가고요. 그럼 이런 leverage loan은 어디에 주로 쓰이느냐? 뭐 기업 M&A나 아니면 기업의 이제 자본 구조를 조금 바꾸는 용도나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데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자산이 CDO와 다르고 그리고 요 이제 금융위기 이전의 CDO들은 대부분 다 서프라임 몰기지로 구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몰기지들은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를 갖거든요. 그럼 기초 자산이 고정금리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파생된 이런 유동 증권들도 고정금리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런 leverage loan들은 보통 변동금리의 구조를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LO라는 애도 보통 변동금리를 갖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럼 이 CLO라는 애는 왜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이런 레버리지 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기업들도 자꾸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도 하려고 하고 M&A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고요. 근데 결국은 아까랑 똑같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론이 나갔으면은 이거를 또 유동화를 해야 내가 또 다른 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LO 마켓이 크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CDO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트란치를 나눠가지고 구성이 되거든요. AAA부터 뭐 싱글 B 그다음에 unrated까지. 근데 이제 같은 신용 등급의 다른 회사채나 국채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물론 여기서의 전제는 그 신용 등급이 그 리스크를 올바르게 리플렉트를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겠죠. 그 점에 있어서 CDO랑 크게 달랐던 게 그 서프라임 론이라는 거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의 신용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신용평가 회사들이 처음 생기고 태초부터 해왔던 게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는 모델들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게 분석된 리스크 대비 적정한 이제 수준의 수익률이 잘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증을 하는 게 이 AAA 트란치에서는 부도율이 지금까지 0%입니다. 한 건도 부도가 없었어요. 심지어 금융위기 동안도. 그리고 AAA뿐만이 아니라 전체 트란치에 대해서 봐도 그 누적 부도율이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CDO보다는 적어도 과거의 트랙 레코드를 볼 때는 얘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이기는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얘는 아까 담보대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담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MBS나 CDO의 경우에도 담보가 존재를 하기는 했지만 걔네들은 이제 그 주택, residential real estate이라는 이 한 개의 자산군에 한정된 담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산군에 뭔가 엄청난 일이 터질 경우에는 이 담보자산이 다 같이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레버리지 론의 담보는 다양합니다. 뭐 매출채권, 국공채, 부동산, 뭐 지적재산권 등 이게 담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에서 오는 추가적인 세이프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CLO 같은 거는 이제 과거에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이 CLO ETF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CLO ETF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만약에 투자를 고려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 얘기만 듣고 보면 CLO 엄청 안전하고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과거 트랙 레코드를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냥 단순한 채권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작정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데 투자를 생각 중이시라면은 꼭 그 구조를 잘 파악을 하시고 리스크도 잘 파악을 하셔서 투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CDO 터질 때 네. CDO 스퀘어드가 되게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은데 그 평가를 어렵게 하는 데 있어서 네. 이 스퀘어드를 금지하는 법안 같은 게 생겼나요? 예컨대 CLO 스퀘어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CLO는 근데 스퀘어드는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PT한테 물어봤더니 있기는 있기는 했거든요. 있대요. 진짜 작게.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금지되지는 않았네 또. 금지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생겨도 수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이 그걸 한번 겪었으니까 거기 투자를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ABS, CDO 그리고 MBS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금융위기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로스 이제 오늘 저희가 설명해 주신 내용들 들으시고 그 마지막에 봤던 젠가 컷신 있잖아요. 그 부분 다 이해 잘 가셨나요? 네. 굉장히 보람차네요. 이제 저희 영상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에도 또 코멘트에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는 내용들 찾아가지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